첫 그물인 만큼 선원들의 기대가 크다. 더욱이 6월은 산란을 앞둔 병어들이 북상해서 가장 많이 잡히는 때이기도 하다. 제법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왔다. 팔딱거리는 잡어들 속 은빛 병어들이 눈에 띄는데 조업의 첫 상과라 하기엔 병어 양이 영 신통치가 않다. 대부분이 깡치라 불리는 어린 조기들이다. 잡어들 사이에서 병어를 골라 담아보지만 한 상자도 채우지 못한 적은 양이다. 선원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다.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어차피 이물에는 고기가 안 들으니까 다음을 때 많이 들겠지 뭐. 물때에 따라 어획량이 좌우되는 안강망 조. 다음 물때가 올 때까지 선장은 병어떼가 다니는 어장을 찾는다. 우리들 어탐으로는 큰 고기는 못 찾고 우리들이 찾는 거는 이제 플랑크톤 종류 이거를 찾으면은 그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큰 고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보는 거죠. 선장은 오랜 경험으로 바다의 흐름을 읽어내고 병어 위치를 파악한다. 투망 포인트가 결정되면 재빨리 닻을 내리고 투망 작업에 들어가는 선원들. 조류의 흐름에 민감한 안강망에서는 투망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때가 바뀌기 전 조류의 차가 큰 포인트에 그물을 친다.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안강망이 빨려 들어간다. 안강망은 긴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이다. 조류가 빠른 해역에 큰 닻으로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조류에 맞춰 조업이 이루어지는 안강망 병어잡이. 모든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투망부터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그물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라갈 때도 여기 다리라도 이렇게 걸려 넘어가면은 배는 막 금방 스톱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채가 다리라도 부러지고 그러지. 자칫 방심을 하는 순간 그물에 걸려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들물 지금 초물에 지금 투망했으니까 이제 물이 이제 고든물 가고 이제 물이 웬만하게 이제 죽었을 때는 4시간 정도면은 이제 양망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아, 그 시간대면 이제 들어갈 고기 다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죠. 샘물은 지나갔으니까. 투망 4시간 후 그 사이 날이 밝았다. 롤러를 이용해서 새벽에 투망했던 그물을 끌어올린다. 와, 그걸 잡아라. 선장의 지시에 재빨리 양망 작업에 들어가는 선원들. 그물이 원체 크다 보니 끌어올리는 것도 한나절이다. 올라온 그물은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 즉시 엉키지 않도록 정돈을 해준다. 이번에는 병어가 제법 잡혔을까 만감이 교차한다. 드디어 그물이 올라오는데 과연 병어는 얼마나 들었을까?
인내심 기대에 찬 모습이다. 드디어 그물 속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값어치 없는 잡어들이 대부분. 병어는 겨우 몇 마리가 전부인 듯하다. 이럴 땐 바다가 야속하기만 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함께 잡혀온 아기와 도우미도 병어를 대신하진 못한다. 아유 웃음밖에 안 나오네. 기대에 못 미치는 병어 어획량에 선원의 얼굴에선 웃음기마저 사라졌다. 지난해 이곳은 물반 병어반이라고 불렸을 만큼 병어가 많이 잡혔던 곳이다. 조류의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병어가 줄어든 것은 불규칙한 수온 변동 때문. 그나마 조금이라도 잡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상품 가치가 없는 잡어들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많이 잡으면 기분도 좋고 막 그러지만은 고기 안 들면 기분이 좀 나쁘죠. 그리고 힘들지도 않고. 지금은 힘드시겠어요? 어떠세요? 고기 안 들어서 이게 힘들지 마음은. 착잡한 그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마음이 불편한 건 선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병어를 대신할 어종은 없는지 어군 탐지기에서도 살펴본다. 갈치를 지금 몇 마리 준비하는데 갈치가 어디로 갔나 다 도망가 버렸네. 결국 다른 해역으로 조업 위치를 바꾸기로 한 이구영 선장. 우리 지금 가는 위치가 나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 기록이 계속 나오면은 한번 더 해보고 그렇다고 봐야지 먹불복이라고. 그 안에서도 고기가 없고 밖에 중간에도 고기가 없고 그러니까 밖으로 한번 나와본 건데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해역이라고 해서 병어 어획량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약에 못 잡고 돌아가시면 손해도 상당하지 않으세요? 손해야 많지 비로 말할 수가 없지. 손해는 정신적으로.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손해 날 것 같진 않고 현상유지 날 것 같은데 저기 조금 더 해봐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한편 가판에서는 병어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 크기별로 병어를 구별해서 상자에 담는다. 한 20cm부터 이상, 20cm 이상. 병어는 너무 작은 거는 상품 가치가 없고 한 20cm 정도 되면은 좋아요. 작은 거는 뭐 가격도 잘 안 나가고 한 소비자가 먹기에도 작고 그러니까. 병어는 은빛 비늘에 상처가 없고 어른 두 손바닥을 합친 크기가 돼야 최상품 반열에 든다. 특히 이맘때 잡힌 병어는 산란전이라 살이 오르고 맛까지 좋아서 최고로 친다. 다시 재개된 조업. 예전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는 바다지만 선원들은 조업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욱한 안개 탓에 투망이 잘 됐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다. 안개가 걷히자 투망대 띄워놓은 부표가 보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표가 붙어있다.
양망 시간이 아닌데 선원들이 그물을 걷어들인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애써 투망했던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전자호 선원들. 부표와 그물이 말을 듣지 않는다. 물이 안 가니까 제대로 이제 저기 물바지를 못해서 지금 엉킨 상태지. 그물을 다시 양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내야 돼요 지금. 조리가 약했던 탓에 그물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두 개의 그물이 서로 엉켜버린 것. 이렇게 그물이 한 번 엉켜버리면 자칫 투망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 때를 놓치면 병어도 놓치고 만다. 재빨리 투망을 하는 선원들. 안강망 조업은 다른 고기잡이와 달리 바다가 잔잔하면 오히려 작업이 힘들다. 바다가 거칠고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야 조류의 흐름이 강해져 병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하지만 조류가 약하면 그물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하기 일쑤다. 생각보다 너무 귀한 거지. 조류가 약할 때는 물의 흐름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뭐 생각보다 안 갈지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물이 안 가니까 투망을 안 거냐. 하루 좀 한물 쉬어야지 뭐. 조업을 잠깐 쉴 때가 이들의 식사 시간이다. 근데 줄로 이렇게 접어. 배에서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다. 한 끼 가득 든든히 배를 채워도 부족할 텐데 짜장 라면으로 겨우 허기를 채운다. 밥을 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리고 좀 이따 또 양망해야 되니까 빨리 먹고 빨리 쉬야하니까. 뭐 점심이잖아요, 점심. 따로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 라면은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막 눈이 입어진다. 안강만 5선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건 계기는 없죠. 그냥 배가 좋아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든다고는 없어요. 힘들다고. 같이 즐겨라니까. 뭐 힘들다고는 그런 건 없죠. 남들이 보시기에 뭐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살면서 누가 안 있는 사람은 어디 있대요. 이게 바다가 좋으니까 그거 힘들다고는 말이 많죠. 바다가 좋은데 뭐. 식사를 끝내고 남는 시간엔 모자란 잠을 채우기 위해 조금이라도 눈을 붙인다. 그렇게 바다에서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간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조업이 시작된다. 선원들은 물때마다 투망과 양망을 반복한다. 6시간마다 바뀌는 물때에 맞춰서 하루 4번의 조업이 이루어진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클 때가 가장 좋은 조업 시기. 이때 바람까지 불어주면 더할 나위가 없다. 파도가 치고 바다가 거칠어야 병어도 제법 나온다. 이번 그물속은 또 어떨까? 양망을 할 때마다 선원들은 병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도 역시나다. 다양한 고기들이 잡혀 올라왔건만 병어는 쉬 눈에 띄지 않는다. 그나마 판매가 가능한 아기와 갈치가 함께 잡혀 올라왔다. 갈치는 한 마리에 3만 원이라는 귀한 몸이다. 잡어 속에 간신히 보이는 병어도 제 집을 찾아 넣어둔다.
선배를 마치고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 정리에 들어가는 선원들. 그런데 선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물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만 것. 뭐 암초라든가 뭐 이런 거 이게 그물이 앉으면서 그게 단 거예요. 닿았는데 왜 찢어지죠? 그물에 이런 거 걸리면 물심으로 그냥 이 그물은 항상 움직이니까 조금씩은 찢어버리는 거지. 그물이 찢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조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물을 이렇게 다 찢었잖아요. 이거 한 곳씩 다 지어야 돼요. 하나하나 다시 연결해서 예. 하면 돼요. 한 2시간이나 3시간만 하면 돼요. 물때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 그물 보수 작업에 들어간 선원들. 조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망가지는 일이 다반사다. 찢어진 곳은 그물 모양에 맞춰 꿰매준다. 장거리 쪽은 한 25cm, 그리고 하절 쪽은 뭐 찢은 건 한 3cm, 4cm짜리도 있거든요. 그걸 꼭 맞춰줘야 고기가 잘 들고 그물이 이제 안 상해요. 투망 시간 전에 그물 보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물때가 다가올수록 선원들의 손놀림이 절로 빨라진다. 저희들이 뭐 이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선주도 그렇고 어떤 직원들도 그렇고 힘들어요. 그물 보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투망을 준비하려는데 이번에는 안개가 문제다. 짙은 안개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더욱이 밤에 생기는 안개는 어선간의 충돌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 풍랑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안개다.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매우 힘들어요. 안개 다양하게 없으니까 불빛이라도 있어야 방향을 잡는데 못 잡으니까.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선장이 믿을 것이라곤 위성 수신 장치뿐이다. 하지만 어군 탐지기에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장이 나타났다. 서둘러 닻을 내리고 투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 다행히 안개는 조금 거쳤다. 그래도 평소 조업 때보다 더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앞이 보이지 않아 본인에게 닥친 위험을 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물에 사람 발 같은 거 걸리면은 좀 위험하고 뭐 이런데 뭐 목 같은 데라도 걸리면 그물 다 찢어버려요. 그런 건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니까 그물 잘 가면 그렇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투망을 하면 양망 전까지 3-4시간의 여유가 생긴다. 이때가 선원들에게 주어진 취침 시간이다. 고단함 때문일까? 그새 잠에 빠지는 선원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빨리 자고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고 다시 일을 하는 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는 일하시다가 누우시면 얼마나 주무세요?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요. 선원들이 단잠에 빠져 있는 이 시간에도 깨어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이구형 선장이다.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아니면 입항을 할 때, 아니면 또 출항을 할 때 잠을 자는데 선장들은 이제 크게 그 잠을 잘 못 잔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죠. 선장에겐 잠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어선을 운행하며 밤새 어장을 살핀다. 야간 조업을 알리는 신호에 쪽잠을 자던 선원들이 바로 작업 채비를 하는데 이때 기계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양만기를 돌리는 체인에 이상이 감지된 것.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로라나 양만기 같은 경우 다 유압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작업 자체가 안 돼요. 체인에 이물질이 끼인 데다 낡고 오래돼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하는데 다행히 여유분의 체인이 있었다. 바다 위에서는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때문에 어선 사고를 막는 비결은 수시로 기계를 점검하는 것. 갈고 나오려다가 바빠가지고 그냥 나왔더니 모든 조치를 마치고 다시 양망 작업에 돌입하는 선원들. 체인을 교체하고 롤러가 한껏 매끄럽게 돌아간다. 병어를 가득 싣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밤샘 조업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전자호 선원들이다. 올라가는 순간 이제 저기 고기가 오늘 얼마나 들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사고는 안 났나 이런 생각 들고 여러 생각 많이 들죠. 밤까지도 반납한 선원들에게 이번엔 병어들이 대답을 했을까? 드디어 그물속이 공개됐다. 선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이전 조업에 비해서 제법 많은 양의 병어가 잡혔다. 이제야 선원들도 한시름 놓는다. 묵직한 그물, 예감이 좋다. 헌데 이번에도 잡어가 대부분이다. 바다는 그리 호락호락 병어를 내주지 않는다. 저희가 원하는 어종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속상하죠. 병어가 많이 올라와주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밤이 깊어가는 만큼 선원들의 근심도 깊어져만 간다. 그래도 병어 선별 작업과 갑판 정리까지 구슬땀을 쏟는 선원들이다. 안쪽에서 잡어를 바다로 보내는 사이 다른 한편에선 안강망 점검에 들어가는데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선원. 안강망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대가 부러져 버렸다. 물살에 의해서 힘을 너무 세게 받다 보면 용접된 부분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종대는 안강망 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게 부러져 버리면은 바닷속에서 이제 이 캣버스가 이게 오그라져 버린단 말이야. 물을 못 받으니까 그물이 정상적으로 이제 물받이를 못 한다는 거지. 퍼지지를 못 한다는 거지. 병어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안강망 입구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입구를 지탱해주는 종대가 부러지면 그물이 닫히면서 조업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부러진 종대는 새 것으로 교체해준다. 물때 시간에 맞추려면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다. 보시면 이제 드물이잖아. 드물 갈 때 빨리 넣어야 그물을 넣어야 고기를 잡지. 시간 늦으면 이제 투망이 안 되니까. 최대한 일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 종대를 교체한다. 이런 돌발 상황일수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뭐 안 돼가지고 투망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 한 틀에 돈이 뭐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투망을 해야 돼요. 갑판에서 종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선장은 어군 탐지기에 눈을 떼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한번 수심이 좀 얕은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려고.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조류가 너무 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수심 얕은 쪽에다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어는 수심 5m에서 110m 연안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 6월 산란기에는 수심 1, 20m의 암초 지역이나 모래바닥 주변에 산란을 하기 위해 모인다. 선장이 수심이 얕은 지점을 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얼마 있다가 이제 저 양방하면 되나요? 한 10시간. 다음 날 조업하면서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선원들의 아침 밥상에 오를 예정이다. 뭐 아무래도 바다니까 재료 구하기가 제일 쉽죠.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건 생선이에요.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다는 건 뱃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해변이야 돈 되지만은 일단은 선원들이 여기서 이제 먹는 걸 제일 중요해. 백사람들은 왜냐면은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스태미너가 중요하다고. 스태미너. 횟감으로는 광어, 즉 넙치만큼 좋은 생선도 없다. 먹기 좋은 크기로 떠서 광어회도 준비한다. 한 끼 식사지만 선원들만의 작은 선상만찬이다. 육지 작업을 택했다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집에서는 이런 맛 안 나. 여기 막 그물 막 고기는 오늘 뭐 못 잡았어도 그물 다 양망하고 이제 같은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 낙으로 어장하는 거 아닙니까? 땀 흘린 뒤의 식사는 말 그대로 꿀맛이 따로 없다. 식사 때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선장을 위해 선원들이 직접 식사를 챙겨준다. 시간이 없으니까 항해 도중에 선장실을 비우면 돛다수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자리를 못 비우고 여기서 그냥 혼자 먹는 거지. 이제 혼자 식사하는 것도 익숙해진 선장이다. 다시 양망 작업의 시작이다. 신속하게 그물을 걷어올리는 선원들에게서 비장함마저 묻어난다. 출항을 나오면 어김없이 하루 4번 투망과 양망을 하는 선원들. 계속된 반복 작업. 그 힘든 노동을 잊게 해주는 것은 그물 속 물고기들이다. 얕은 수심에 투망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아귀떼가 잡혀 올라왔다. 아구가 그래도 많이 잡혔으면 다행이네요. 어때요? 그래도 다른 거 안 잡힌 거보다 낫죠. 병어에 비해서 아귀는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는 물고기다. 하지만 병어의 부족한 어획량을 대신해 줄 수 있으니 다행인 셈이다. 막바지 조업이 한창인 전자호. 갑자기 선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물이 펼쳐지지도 못한 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데 그물 곳곳이 엉키고 찢겨져 있다. 조류가 너무 세가지고 보는 물에 이제 어디에 걸려가지고 이제 뗏물 갈 때 싹 퍼지면서 딱 다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얼핏 보아도 훼손된 상태가 심각한 수준. 찢어진 그물을 볼 때마다
선원들 마음도 찢기는 심정이다. 보다못해 선장이 가판으로 나왔다. 야, 그물 다 나갔지? 저 밑에 다 나갔지? 생업을 책임지는 귀한 그물인데 이렇게 망가져 버리다니.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지금 배에선 수리 못하는 거예요. 육지 가가지고 이제 크레인으로 짚어서 이제 그 넓게 펴놓고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배는 이제 장소가 협소하니까. 지켜보던 선장이 어렵게 말을 뗀다. 철수하자, 철수해. 안 되겠다. 다 접어라, 접어. 철수해야 돼. 다 상했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건 선장 역시 어쩔 수 없다. 입항을 하는 동안에도 배 안에서의 작업은 계속된다. 마지막 그물에서 잡아올린 병어들을 크기별로 선별하여 상자에 담는다. 시간이 생명인 바다 무대. 선별 즉시 어창에 보관해 두는데 입항하기 전까지 물고기들의 신선도를 책임지는 것은 얼음만한 것이 없다. 작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어획량에 그물 훼손까지 착잡한 심정일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합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선장님도 힘드니까 저희는 일을 안 해도 저희가 힘듭니다. 배와 선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이다. 적자 조금 낮죠. 한 9천만 원 정도 적자 나지 않았을까. 뭐 생각 외로 고기가 없는데 하여튼 다음 쌀이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다음 쌀은 좀 많이 잡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또 사고 없이 한 살이 맞췄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바다에서의 긴 사투의 시간이 지나고 바다가 내주는 대로 병어를 싣고 입항을 하는 전자호. 예정된 날짜보다 이틀 이른 입항이다. 다음 날 위판장에서는 경매가 이루어진다.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의 가격이 이곳에서 결정된다. 전자호 선원들도 힘겹게 잡아온 병어들을 경매에 붙인다. 잘 나오잖아. 9만 원 막 조금 남은 거 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경매가 진짜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건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판장이. 알 수 없는 경매사들의 수신호가 오가고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낙찰된다. 이렇게 경매를 마친 병어들은 전국 각지로 배달된다. 우리 생각보다 가격이 한 2만 원대 정도 맞춰진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근데 우리는 어민들은 막 많이 받으면 좋지. 전자호 선원들의 업무는 바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적어 출항을 나가지 못하는 조금 때에는 찢어진 그물과 어구들을 손질해 둔다. 찢어진 부위는 이제 새 어망이 있는 데는 그냥 저기 그 우리가 이제 수선이 되는데 이제 그 날아간 부분, 이게 바다에서 이제 손실된 부분은 그 새 어망을 갖고 와가지고서 다시 갈아서 이제 어망 작업을 다시 해야죠. 다음 출항 때에는 다시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고 단단하게 꿰매준다.
이들의 거친 바다 생활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손은 온통 거칠어지고 굳은 살 투성이다. 이게 사람 손이래요. 많이 거칠고 또 굳은 살도 많으시겠어요. 다 굳은 살이래요. 조금 때가 지나고 출항이 가능한 사리때가 돌아왔다. 전자호 선원들이 다시 출항 채비를 한다. 거기 가다 얼음 거기다 넣을 거야. 이번에는 지난 조업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 전자호 선원들은 오늘도 만선을 기대하며 출항을 준비한다. 이번에는 조금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많이 잡힐 것 같고 많이 잡아야 나는 돈 좀 벌어서 좋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병어 같은 좋은 고기 또 먹어서 좋고, 나가서 꼭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마음만은 만선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니까 뭐 이번에는 좀 뭐 희망을 좀 한번 가져봐야죠. 만선의 꿈을 안고 삶의 터전인 바다로 향하는 전자호 선원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위에서 이들은 매일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 때로는 거칠게 다가오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바다. 그 안에서 이들은 바다의 은빛 희망을 낚는다. 거친 바다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이들. 매일 고된 삶의 파도가 반복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만선의 꿈을 버리지 않는 이들. 그렇게 오늘도 그들에겐 은빛 희망이 찾아온다.